윤석열 정부 하에서 강주시장을 해야 됩니다. 야당 강주시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험난한 길이죠. 이런 때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예, 초보 난폭 운전을 해서는 강주의 발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국정 경험, 전문성, 그리고 중앙부처의 인맥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광주가 보통 도시가 아니잖아요. 강주의 품격에 맞는 도덕성이랄지 품성이랄지 자질이랄지 이런 게 저는 검증된 사람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이 저 이용섭입니다. 일단 4년 전에 제가 초광역 경제통합 500만 경제통합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맞았습니다. 울산이라든가 부산, 경남, 불경은 이미 그 비전에 따라 대통령이 참가하는 착공식까지 광역 교통망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별지자체도 MOU를 맺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부울경에서 착착 진행됐던 4년 전에 저의 비전이 옳았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울여 얘기를 들었고 또 준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몸도 빼고 술도 못 끊고 이런 과정을 지내오면서 많은 웃음을 웃어가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전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이용섭 예비 후보자가 가장 큰 경쟁자일 겁니다. 네. 지난 민선 7기 광주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하도 많아서 하나만 뽑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시대 정신과 시대 화두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리고 국내에서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이 완공돼서 캐스퍼가 생산됐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고 그리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게 이제 큰 성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에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아픔이나 고통을 이렇게 따뜻하게 함께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일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한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 GGM,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경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왜 잘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못한 일 중에 예를 들면 청렴도가 매우 낮아진 것 이런 건 정말 아픈 대목이죠.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도 걸리는 문제고 또 공직자들이 일할 의욕이 조금 이렇게 낮아진 이런 일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 측근 비리 또 친인척 비리 또 많은 압수수색, 시청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래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더 큰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전남과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강주 150만, 전남 180만 이렇게 돼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자립과 자생이 가능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강주 인근에 5개 시군과 빛고울 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 전남과 통합을 할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구와 강주를 연결하는 달빛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대구와 강주를 1시간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주 학생이 경북대학교 통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강주에 킬러 컨텐츠를 가진 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대구 시민들이 퇴근하고 강주에 와서 주먹밥도 먹고 공연도 보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1,800만 남부 초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블랙홀도 막을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도 할 수 있고 광주 중심의 지역 국가, 리전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더 큰 광주를 만드는 것이고, 더 강한 광주는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린시티는 지금 세계적인 하두위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정도시, 녹색산업도시, 기후안심도시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스마트시티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결합되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도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조직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첨단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고, 펀시티는 우리 도시가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일상에서 살아 숨쉬고,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들을거리가 많은 테마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도 유치하고, 친환경적으로 무등산의 접근성도 제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호텔도 유치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 지역민들이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놀러도 갈 수 있는, 그래서 펀시티,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약이 참 많은데요. 저는 광주의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 출마 선언문에 광주의 신경제지도는 5개의 경제지구와 5개의 활력특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고요. 또 광주를 활력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활력특구를 광주에 5군데에 만들겠다. 결국 광주의 산업이 커져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결국 광주에 활력이 있어야만 광주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걸 묶어서 광주의 신경제지도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선언문을 공약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광주에는 11개의 전략산업이 준비되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AI, 조금 전에 발표했던 AI 산업, 이런 걸 포함해서 첨단 의료 산업이라든가 관광 산업 등 11개 분야의 산업이 준비되어서 하나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 GGM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AI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더욱더 발전시키는 핵심 중에 하나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강합니다. 특히 광주에는 배터리 산업과 관련되어서 근거가 있습니다. 한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와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고, 특히 광주를 5천억 창업 펀드를 제가 만들겠다, 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인 창업의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점도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 광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